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순심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순심이라 하고요.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순심이가 많이 보고 싶은데 엄마 곁에 와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8월 10일이 순심이 생일날인데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한생의 계획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랑 아빠랑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세리 언니랑 함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와 아빠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번져 보이는 모습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바라봄이 많은 아이였어요. 잠시도 엄마와 아빠를 시선에서 놓치지 않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뭐해? 라고요. 순심이 시선 안에는 항상 엄마가 담겨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옆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조용합니다. 조용히 다니고 조용히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순심이를 기다려 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있게 서 있는 다리도 좋아 보였어요. 왜 다리가 저렇게 힘있어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힘있게 서 있는 다리의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안녕, 안녕 순심아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요. 목소리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그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순심이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 순심이는 엄마 곁에 지금 와주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나의 존재 상태를 느낌으로 알 수도 있어요. 나는 가까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나에게 없으니까요. 견주님께서 무언가 느낌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맞아요. 가까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면 더 좋긴 한데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무언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순심이가 맞습니다. 또한 어플을 통해서도 방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카페 꼭 방문하셔서 한번 스노우 어플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무리 옆에 있어요 이야기 해주는 것보다 견주님 스스로 무언가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더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 달 8월 10일이 순심이 생일날인데 엄마가 생일상을 준비해 주신다 하시네. 먹고 싶은 것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좋아요 라고 합니다. 꼭, 꼭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꼭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건 그 어떤 음식보다도 엄마의 편안함, 그 마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그리움보다 엄마의 기쁨을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꼭 기쁜 마음으로 라고 합니다. 생일상 차려주실 때 아이가 보고 싶어서 슬픈 마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꼭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무언가 음식을 놔주면 즐거워해요. 실제로 그것을 즐겁게 즐긴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엄마의 편안함에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니까요. 꼭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생의 계획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각자의 계획대로 다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엄마가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체험이기에 난 다시 만남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다시 만날 계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슬픔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만나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거든요. 카페에 보시면 만난 엄마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카페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얻게 되실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마음 가까이 두실 때가 좋았습니다. 그건 이름을 불러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나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공유해주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대답이 시원스럽게 막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질문을요, 아빠랑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니? 라고 묻는 것보다는요, 아빠가 음식을 나눠주었을 때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질문은 두리뭉실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잘해주세요 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이 질문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리 언니랑 함께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나대로의 행동에 있으며 언제나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다니거나 옆에 있기도 하지만 항상 같이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같이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함께 다니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같은 것을 보고 즐겁게 있을 수는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엄마 아빠한테 전할 마음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전했고 나는 그 똑같은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나는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슬픔에 오래 있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순심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고마웠다 하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순심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는 활짝 웃어요. 네. 그리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견주님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거든요. 저는 교감은 이렇게 마쳤고요. 저는 이제 사후교감을 하면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슬퍼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을 때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처럼 표현이 그렇게 가득하고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에요. 아이가 슬퍼했을 때는 그 사후교감 처음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목공방을 했을 때인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슬퍼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사후교감 할 때마다 늘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쓰럽고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많이 지금은 그런 거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저의 감정을 최대한 섞지 않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순심이의 그 환한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순심이의 표정처럼 견주님도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